캐나다는 오랜 시간 동안 다인종 사회의 모범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식은 사뭇 다릅니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붕괴됐다느니, 그로 인해 경제와 치안이 흔들리고 있다느니 여러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캐나다가 워낙 잘 사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런 소식들이 나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는데요. 캐나다 내부 사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의 몰락,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캐나다가 처음부터 다인종 친이민 국가는 아니었어요. 캐나다가 본격적으로 다인종 이민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건 1967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67년에 캐나다 정부가 점수제를 도입한 건데요. 여기서 캐나다는 인종과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학력, 경력, 언어 능력 등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겨서 선발하는 능력 우선주의 이민 시스템을 선택해 기존의 백인 우선주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능력과 캐나다로 올 돈만 있으면 백인이던 동양인이던 아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1976년에는 이미그레이션 액트라는 법을 제정시키는데, 여기서 캐나다는 법적으로 이민을 경제성장, 인구구조와 노동력 유지 등등을 위한 공식적인 국가 전략으로 지정시켰어요. 여기서부터 캐나다는 본격적으로 완전한 친이민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8, 90년대 들어 아시아의 본격적인 산업화, 홍콩의 중국 반환, 천안문 사태와 정치 불안정,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등의 굵직한 사건들이 맞물려서 아시아를 떠나 캐나다로 이민을 오는 아시아계 이민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캐나다의 다인종 사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캐나다는 이런 다양성으로 인해 추진력을 얻어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다인종이 통합되어 살아가는 이민 천국이었죠. 캐나다 이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202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캐나다 이민 정책의 몰락의 중심에는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있었습니다. 트루도 총리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은 단연 이민 정책이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캐나다 정부가 그로 인해 생겨난 경제적 손실과 인력 부족을 그냥 무작정 이민으로 채워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2021년에는 신규 영주권자 수용 목표를 40만 1000명으로 대폭 상승시켜서 실제로 21년에는 40만 6000명이 넘는 신규 영주권자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이건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높은 연간 이민자 숫자였는데요. 이게 쭉 이어져서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말도 안 되게 많은 신규 영주권자들이 캐나다로 몰려옵니다.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유학생들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요. 온타리오주 국립대학에서는 국내 학생을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에 온타리오 주정부가 대학에 지급하는 운영 보조금 총액을 동결시켜버리면서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국내 학생을 아무리 많이 입학시켜도 대학들이 추가로 돈을 더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2019년에는 온타리오 주총리 더그 포드가 온타리오 국내 학생들 대학 등록비를 10%를 강제로 깎아버립니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정책이었는데 대학들은 난리가 난 거죠. 등록비가 깎인 만큼 재정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해결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학생이죠. 캐나다에서 유학생들은 국내 학생들보다 대학 등록비를 3배에서 5배가량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온타리오주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메꾸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대거 입학시킵니다. 그래서 2023년 캐나다 전체에서 발급된 45만 5천 건의 대학 유학 허가 비자 중에 온타리오의 공립대학들이 40% 이상을 차지했어요. 이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등의 이유들로 캐나다가 유학생들을 미친 페이스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2023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의 유학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극단적인 이민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 중 하나는 집값입니다.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CBC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가 2023년 3분기에만 43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1957년 이후로 가장 빠른 인구 증가 속도라고 합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주거시설이 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거시설의 희소성이 올라가면서 집값도 같이 올라가게 된 거죠. 실제로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집값이 104% 증가해버려서 젊은 층들이 자가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의료 시스템도 문제가 됩니다. 캐나다는 공공의료 시스템이에요. 진료를 공짜로 봅니다. 대신 세금으로 나가긴 하지만요. 공공의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병원에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인력을 마음대로 늘리지도 못하고 의료 장비도 확충할 수 없고 수술실 운영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봉이 더 센 미국으로 떠나는 의사들도 상당해서 인력 부족 문제도 있죠. 그래서 캐나다는 특히 수술 대기 시간이 길기로 유명한데 비응급 수술은 평균적으로 25주에서 30주 사이라고 해요. 이건 뭐 미친 거죠. 근데 여기다가 고령화에다가 이민자들까지 대거 유입되니까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시스템은 그대로여서 점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이민 정책이 불러온 분열과 증오입니다. 먼저 캐나다의 극단적 이민 정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된 인종은 인도인들이에요.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인도인 이민자 수가 326% 증가했고요. 2022년에는 신규 영주권자 중 27%가 인도인이었어요. 인도인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급증한 만큼 물론 캐나다 문화를 존중하고 잘 녹아드는 인도인들도 많았지만 캐나다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인도에서 살았던 방식 그대로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인도인들도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 현지인들과 인도인들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에 인도인들이 모여서 스피커로 전통 음악을 시끄럽게 틀고 그거에 맞춰서 단체로 춤을 춘다거나 2024년에는 디왈리라는 인도 기념일이랑 할로윈이랑 겹쳐서 캐나다 현지인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길 때 인도인들이 디왈리 축제를 열어서 반감을 사기도 했어요.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인도인들, 더 나아가 이민자 전체에 대한 반감이 캐나다 내에서 퍼졌죠. 지금 캐나다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온타리오주 해변에 인도인 이민자들이 대변을 본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SNS를 중심으로 한때 확산됐었고요. 2021년에는 온타리오주 런던시에서 22세의 백인 청년이 파키스탄 이민자 일가족을 일부러 트럭으로 쳐서 사망하게 한 말도 안 되는 사건도 일어났죠. 캐나다에서 2019년과 2023년 사이에 남아시아계 대상의 증오 범죄가 227%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보수층과 진보층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예요. 보수층은 이민자를 줄이고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진보층은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민자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층은 캐나다 퍼스트 시위를 펼쳐서 이민자 감축을 촉구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진보층은 보수층을 인종차별자, 나치, 파시스트로 몰아갑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는 만연해졌고 정치 양극화는 극대화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도 이민으로 IT 계열 인재들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업계에 종사하면서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캐나다의 이민정책 몰락에서 하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민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다양성과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펼쳤던 급진적 이민정책은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분열을 낳았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